한기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해결을 해 드릴게요. 자, 많이 하는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다라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일단은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요 내용이죠. 그죠? 항상 상담을 하게 되면 오면 근데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머님들한테 약간의 그 수치적인 걸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아마 좀 기준을 잡으면 막연하게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좀 안심하기 위한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제가 봤을 때 그 한기대 수리 논술로 대학을 가야지 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이 교과 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안 되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등급이 낮다고 봐야 되죠. 한기대의 그 입결을 보게 되면 교과 전형으로 3점 중반 정도의 성적을 가진 애들, 중반이거나 후반에 그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좀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7, 80% 이상의 확률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인기학과나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4점대 초반의 학생이 들어간다? 이때는 확률이 5대 5라고 보셔야 돼요. 50대 50. 그런데 지금 어머님들이 야, 우리 애가 지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학부모들의 대부분의 성적을 보게 되면 4등급 후반이거나 5등급이거나 6등급 혹은 7등급 이런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좀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왜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5등급, 6등급, 7등급 애들이 한기대에 가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된대 하는 막연함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수치를 건드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한기대 논술 시험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배양해 주려고 한다. 근데 이 학생이 그냥 학교만 대충 다닐지 베이스가 좀 없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루 4시간 정도 공부 기준을 잡을게요.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입니다. 매일 4시간 정도의 수학에 내가 이 시험의 준비 과정에 시간 할애를 한다. 했을 때 4시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 6개월이라는 거는 이제 수원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되고 두 과목의 수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기준으로 6개월을 한다. 아마 이렇게 조금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베이스 학생이 와서 우리가 준비시킨다라고 하면 수업도 있겠지만 평소 공부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하고 요청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데 타 과목과 비교해서 내가 수학 성적은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수학은 좀 좋아했어. 난 좀 이과 성향인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 싫진 않았어. 단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나를 배신한 거야.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학생들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좋아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받아들이는데 좀 용이한 뇌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역시 하루 4시간 공부 기준입니다. 4시간 공부 기준으로 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현재 모의 등급 자체가 1, 2등급이 나온다? 1, 2등급이 나오니까 나는 준비를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도 어차피 수원, 수투는 다 훑어봐야 됩니다. 단지 훑어보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훑어보겠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4시간 기준으로 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봅니다. 1등급 나온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 그러면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1,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 여기에 몰입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다. 그러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1개월 정도 걸린다. 자, 이때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 모의고사가 내가 예전에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그죠? 충분히 전국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건 우리 학생이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아. 모의고사 성적도 매우 안 좋고 뭐 이렇다. 그러더라도 4시간 기준으로 6개월. 어느 정도는 했어. 그래도 뭐 나는 나름대로 좀 했어.
이런 학생도 4시간 기준으로, 이 4시간 매일 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3개월. 혹은 좀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1개월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한번 보면서 판단을 내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거 참 재미난 내용인데요.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 정도의 학생의 성적이 때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역으로 물어보죠. 그러면은 학생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돼요? 하면 또 성적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모의고사 등급이 글쎄요, 뭐 4등급인가 5등급인가 이러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속을 좀 약간은 뭘 정보를 좀 더 얻어봐야 된다고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게 되죠. 왜? 우리 아이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여러 물어보는데 물어봐도 답을 얻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따르는 답변도 제가 해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 정도의 성적이 합격했습니까? 네, 합격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그러면 한기대의 수리논술 합격한 애들을 보면 1등급부터 1, 2, 3, 4, 5, 6, 7등급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적 때도 합격을 합니다죠. 그런데 어머님들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1등급부터 7등급의 모든 학생들이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 정도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나요? 하지만 우리 아이 성적대 애들 정도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왜냐? 합격도 1등급부터 7등급까지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학생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애가 붙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 성적이 합격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이 성적은 떨어지겠죠?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드리냐 그러면요. 우리 아이 정도가 난 몰라. 어떤 정도인지도. 그 짧은 시간 만나갖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뭐 파악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드릴게요.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우리 아이가 붙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똑같은 질문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한기대 수리 논술에 있어서의 당락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걸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기대 수리 논술에서 당락의 결정이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1번은 학생의, 그러니까 6등급이건 7등급이건 5등급이건 이거 다 무시하고 우리 아이 정도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제가. 하지만 이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을 제가 3가지로 만들어 꼽아 볼 텐데,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학생이 한기대 수리 논술에 할애하는 공부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부 시간. 너무 당연한 거 적습니다. 공부 시간. 요거 갖고도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제가 바램도 있고, 요 대목에 대해서 6등급, 7등급 학생들하고 3등급, 4등급 학생들하고 막상 저희가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니까, 수학이 저조한 학생들이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작더란 얘기죠. 준비해오는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등급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아? 이런데 오히려 등급대가 높은 애들이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가지고 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정도가 붙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줄까,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학생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왜냐, 내신이 낮은 학생들, 뭐 4등급 후반, 5등급, 6등급 학생들은 이 학교가 나한테는 높은 별이잖아요. 하늘에 별을 따야 돼. 이런 대학이란 얘기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되는데 자신감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학생들이.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90%는 나는 안 될 텐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무시하고 이건 나를 위한 제도야.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 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초까지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만큼은 많은 시간 좀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락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정도가 대학에 붙었습니까?
우리 아이 정도가 붙은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초점을 좀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당락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거는 한기대 수리 논술은 오로지 수학만 갖고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풀어서 답만 맞게 되면, 답 맞은 학생들이 너무 많게 되면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낼 구실이 없는 거예요. 글씨 얼마나 예쁘게 잘 썼어? 이걸로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쉬운 문제잖아, 그 쉬운 문제잖아 하는 문제 속에서도 논리적 전개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정확한 풀이법을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풀이법. 그러니까 자, 풀이법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풀이 과정. 너무나 당연한 요소입니다, 이게 풀이 과정이. 그런데 이 풀이 과정이다라는 거는, 풀이 과정이란 건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지도하는 교사 두 사람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부 시간은 이건 학생의 좀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고, 풀이 과정을 얼마나 잘 작성을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냐, 그리고 알려준 걸 본인이 얼마나 잘 습득을 하냐, 이거는 교사와 학생 이 두 요소가 합쳐져야지만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의 책임만도 아니고 학원의 책임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이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적중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논술의 꽃은 적중이라고 봅니다. 이게 인문 논술이건 자연 논술이건 간에, 인문 논술도 요번에 뭐 전쟁 이슈도 있었고 관세도 있었고 뭐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지금.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던지는 게, 이게 적중이죠.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요렇게 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냈는데 요번에 합격 그 시험 응시생들의 합격 점수를 보니까 형편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문항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걸 연구하면서 문제를 내게 되죠.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중인데, 세 번째는 적중입니다. 문항에 따른 적중. 이거는 오롯이 지도하는 연구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 입시 약술 논술 연구소, 저희가 단약소라고 하는데, 저희 학원이 단약소에서 단기 입시 약술 논술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나올 만한 문항을 잘 던져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적중을 하느냐, 요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한기대 수리 논술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부 시간이 있다. 우리 아이 정도가 붙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 정도가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을 할애할까요? 이건 학생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풀이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풀이 과정을, 이거는 지도하는 교사도 한기대에서 출제하는 문항이 이런 문제를 냈으니까 요런 내용, 요런 요소가 들어가면 되겠네. 따라서 그러므로 한편, 이러면서 어떤 공리를 적용한다던가 논리를 가져온다던가, 이런 한두 가지의 과정 속에서 좀 더 나은 풀이 과정을 보일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려주고 학생이 습득하고, 이건 두 요소가 다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적중. 자, 이거는 연구소에서 우리 단기 입시 약술 논술 연구소, 여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잘 적중할 수 있는 문제를 던지냐,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합격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낼까 말까, 이런 염려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기존에 저희 여기서 단기 입시 약술 논술 연구소에서 지금 여러 차례의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학원 주체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모여라 해갖고 시험 쳤던 모의고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저희한테 연락해서 받아서 풀던가, 아니면은 뭐 구매를 해서 풀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우리 아이 정도가
붙을까 안 붙을까를 판단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한기대를 바라보는 학생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합니다. 한기대 약술 논술은 제가 처음으로 한기대 약술 논술 전국 책도 출판을 했고 또 모의고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기대 학생들이 꼭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고 저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문제도 만들고 책도 출판하고 또 수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좀 늦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합류해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요인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 애가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합격의 여부를 조금 더 판단 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